예, 10월 15일자 찌라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연금관리공단 굉장히 큰 조직이죠. 복지부 산하에 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집무실이 엄청나게 크다. 보건복지부 장관 집무실의 2배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한때 이슈가 많이 됐던 기관이죠. 이번에는 그 기금운용본부의 본부장의 임명권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 기금운용본부장은 2년 임기로서 11월 3일 날 만기가 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에 5.3%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저금리에서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할 때 이런 의결권을 행사할 때 외부 전문회의를 통하지 않고 자체 심사로서 결정함으로써 외부 전문가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죠.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누구의 의지냐라는 걸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냥 기금운용본부장의 의지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의지냐, 보건복지부의 의지냐라고 봤을 때 이번 공단의 이사장이 본부장 자리에 연임을 불가하다라고 통보를 한 걸 보면 복지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임을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는데 복지부에서 그 부분을 다시 고민을 해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죠. 그래서 인사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단순히 기관과 학업 단체 상위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걸로 보지 마시고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500조라는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주식들 있죠. 삼성전자부터 해서 많은 주식들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파라고 해서 기존 경영권 쪽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알고 있던 이런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기관들의 기관 주주들이 그 기관의 수익을 위해서 이해타산을 위해서 꼭 경영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결정이 공단 이사장 쪽으로 손을 들어줘서 기금운용본부장이 경질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런 의결권에 대해서 소신껏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증시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 특별한 호재가 발표되지 않는 이상 계속 횡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연방은행의 경기 둔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도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가 1% 내외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는 오늘 충격을 받아서 1% 내외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내일 연준에서의 회의도 금리 인상은 하기 어렵고 동결로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ISD Investor State Dispute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의 정부 개입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제소하는 기구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간단히 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5조 원가량의 부당 손해를 봤다고 정부를 대상으로 ISD에 제소를 했습니다. 물론 2012년이고요.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FTA가 쭉 이어지면서 이런 ISD 제소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론스타는 벨기에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외환은행을 1조 3천억에 인수한 다음에 수조 원의 배당금을 챙기고 유상감자로 또 돈을 챙기고 또 주식을 매각해가지고 수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그 지분의 51%를 3조 9천억에 매각을 할 때 정부가 나서서 좀 딜레이를 한 1년 이상 시켰죠. 그러면서 손해를 몇 조 더 봤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소송이 또 왜 많아질 거라고 본다 그러면 그 내년도에 법률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한국의 외국의 로펌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막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로펌들이 진출하면서 이런 소송들은 계속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동전자통신이 중신세기그룹 시너지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엊그제죠. 미동전자통신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그 신세기의 이사장인부터 해가지고 이사로서 등재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9월 달에 신세기그룹에다가 매각한다는 그 경영권 매각을 할 때 경영권 주식의 지분 가치를 7,000원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가가 3,500원인가 했으니까 7,000원으로 매각할 때 굉장히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평가를 했었죠. 하지만 현재 주가는 9,000원이 넘어가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산 금액보다도 더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신세기그룹은 중국에서 건설, 관광,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룹으로서 미동전자는 실질적으로 매출까지도 큰 기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비벨록스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유비벨록스는 스마트 카드에 들어가는 칩이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유심 칩 등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유심 칩의 그 수익 구조가 점점 악화되면서 그 부분을 줄이고 그 신용카드나 하이패스 등으로 매출을 늘리면서 2년 연속 적자였던 회사를 흑자로 전환을 성공했습니다. 올 상반기 매출만 보더라도 전체 370억의 매출 중에서 모바일 매출은 30억 내외로서 10% 이하로 작년에는 20% 내외였던 모바일 비중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지금 2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2배 정도 상승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적에 의해서 2배 정도 상승한 걸로 보여지지만 자회사로서 팅크웨어를 보유하고 있고 또 M&A라는 루머가 나타남으로써 이런 호재가 이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는 주가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